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팀을 맡고 있는 정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발표 한 40에서 45분 진행하고 또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3월 엔비디아 GTC 2024 키노트 현장이고 저희 팀이 한국 팀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다음 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때 사실 많은 CSP들과의 협업 내용을 젠슨왕 회장이 중간중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WS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과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국내의 젠 AI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프로젝트 안에 속한 고객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고객분들과 그러면 이 세 가지, 저희가 주관적이지만 정해놓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젠 AI 프로젝트는 속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질문은 누군가가 만든 모델을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귀사가 어찌되었든 모델 학습을 하실 겁니까?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위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귀사는 모델 학습을 하실 건데, 그 모델을 아예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from the scratch에서 정말 프리트레이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글로벌 업체가 많은 자원을 들여서 또는 국내에 있는 굉장히 첫 번째 고객군에 해당되는 업체가 만든 최신 모델을 기반으로 추가 학습을 하실 것입니까?로 나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국내에 존재하고, 작년 하반기 때 마치 고객분들이 연이어서 자사가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의 그 결과물들 또는 중간 결과물들을 시장에 공개하셨는데요. 이 고객분들의 특징은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젠 AI나 챗 GPT가 그 분위기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런 거를 좀 예지하시고 많은 자본과 인력과 투자를 통해서 좀 사전에 프리트레이닝을 들어오신 고객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연히 그 기업 수는 많지는 않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 소수의 기업이 가지고 있고 또 유치하고자 하는 그 투자의 규모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 허리춤에 있는 이 고객군들이 저는 굉장히 두텁게 눈앞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간, 즉 두 번째 고객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막대한 데이터를 갖고 이미 만들어 놓은 최신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만의 어떤 소규모이지만 특별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조금 더하거나 형태를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 모델을 내 AI 서비스에 쓰겠다라고 하는 고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좀 되게 새롭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용어로 신박한 고객군이 되겠는데요. 그 고객군은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고객군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보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유지 케이스가 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최신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인 튜닝을 하고자 할 때 주로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인 튜닝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이제 엔비디아 내부인데요. 엔비디아는 작년 가을에 칩 니모라고 하는 반도체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LLM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의 칩 니모는 어떤 외부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내부에서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칩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만든 LLM이고요. 젠슨왕 회장께서는 항상 남의 기업에게만 LLM을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기업도 어떻게 보면 패밀리스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한 AI를 만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이제 칩 니모이고요. 칩 니모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칩 니모는 GPU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사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업계에 30년 이상 일한 베테랑 선배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이 녹아있는 어느 문서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레이커를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식 모두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제조회사 분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등에 굉장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PDF 파일, 워드 파일, PPT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한 LLM에게 학습을 시키고 또 그거를 꾸준히 MLOps로 학습을 시킨다면 바로 이 모델에게 이 신입사원은 물어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답을 참고사항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특화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로 이런 사례가 파인 튜닝, 즉 그냥 모델을 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그 경우도 있다. 좀 많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이런 사례들인데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코드 라마와 같이 오픈소스 모델 중에 코드를 생성해주는 모델도 잘 합니다. 파이썬 코드 잘 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뭔가 특화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로 갖다 댄 TCL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엔비디아 저는 뭐 칩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 TCL이라고 하는 어떤 EDA 툴이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 용어가 그냥 일반 파이썬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칩 리모를 만들 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TCL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학습에 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칩 니모한테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TCL 함수를 수도 코드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인 튜닝에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젠슨왕 회장이 얼마 전에 데이터브릭스의 CEO와 같은 무대에 서서 했던 말은 모든 기업들은 그 자사만의 금광을 안고 있다. 금광 방석 위에 앉아 있다. 그 금광이 바로 그 자사가 갖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 이제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선 그 금광을 갖고 프론티어 모델, 즉 오픈되어 있는 최신 모델을 갖고 이제 추가 학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칩 니모 논문을 살펴보면 가장 좀 이해하기 쉽고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칩 니모도 결국엔 라마2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메타가 라마2를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들어간 GPU 아워, 그러니까 GPU 몇 장에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곱한 값이 되겠는데요. 이 값을 엔비디아가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메타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는 그렇게 공이 들어간 라마2를 갖고 그냥 뭐 100개 GPU를 10시간이면 1000 GPU 아워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경량의 파인 튜닝을 해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뒤에 보게 되면은 요즘에 뭐 라마 3, 뭐 8빌리언으로 그냥 끝나는 모델이 있고요. 라마 3, 8빌리언, 챗 또는 라마 3, 8빌리언, 인스트럭트 뒤에 뭐가 붙습니다. 그런 게 왜 붙는지를 여기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라마2를 갖고 반도체 지식을 마구마구 들이부어서 칩 니모라고 하는 베이스 모델 또는 여기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 자체는 굉장히 많은 반도체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쓴 연구원이 여기서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이 반도체 지식을 잘 갖고 있는 칩 니모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어로 너 GPU 하프 아키텍처에서는 몇 나노 공정이었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질의응답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해야 되는 건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가
아주 경량의 데이터셋, 즉 이 데이터셋,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파인 튜닝에 들어간 데이터셋은 질의응답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더 치중되어 있는 아주 소량의 데이터를 추가 파인 튜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의 파인 튜닝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그냥 취임 니모라고 말하는 모델이 나왔으나 그 뒤에는 이 챗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챗, 서로 질의응답에 더 이제 더 그 성능이 좋아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숫자는 이제 모델의 종류를 뜻하고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거에 좀 더 특화돼서 우리가 추가 학습을 했느냐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엔터프라이즈향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파인 튜닝의 예들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마 서비스 나우는 여기 SDS 분들 중에도 꽤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비스 나우는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든 다 가지고 있는 IT 헬프 데스크, 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에 고장이 났어요. 또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빌딩의 이 층의 와이파이 비번은 무엇인가요? 이런 등의 IT 헬프 데스크를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은 그냥 서비스 나우가 돌리고 있는 어디 클라우드 어딘가에 자사의 직원들이 질문을 날리도록 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서비스 나우와 무대 뒤에서 IT 헬프 데스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이 IT 헬프 데스크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었고 그 챗봇을 서비스 나우 플랫폼에 얹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우 어시스트인데요. 나우 어시스트한테 저는 아니고요. 이 시연자가 지금 내가 어떤 IT 웹 대시보드를 보고 있어. 뭐 장애는 얼마? 근데 이러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뭐 어떤 꺾은성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 채팅창에 여기 그려졌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네가 그린 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이 왼쪽에 있는 IT 웹 대시보드에 난 그리고 싶어.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시군요.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하고 딱 클릭을 마치면 그게 이제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연이 저는 굉장히 뭐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강력하고 사실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AI 연구원들과 AI 개발자가 이게 사실 멀티모달이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아마 무수히 많은 학습과 그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그래 좋았어.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웹 대시보드를 PPT 보고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나우 어시스트한테 물어보게 되면 얘가 알겠다고 하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PPT로 넘어가서 약간은 선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었던 이 오버뷰,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것을 일단 템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업무 향상성이 그냥 이 사례만으로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가 갖고 있는 큰 힘이 되겠고 젠 AI를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좀 그 원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SAP인데요. 이제 ERP 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S 안에도 ERP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ERP에 특화된 챗봇을 엔비디아가 SAP랑 같이 만들어서 그걸 SAP를 쓰시고 계신 SAP도 이제 다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AP의 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SAP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챗봇을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SAP 플랫폼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SAP를 통해서 뭐 어떤 뭐 레비뉴가 어떻고 세일스 파이프라인이 어떻고 뭐 등등등의 걸 보다가 내가 파이낸셜 리포트를 좀 작성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어떤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그 스토리 서면 위주의 텍스트 위주의 그 스토리보드로 가시겠습니까? 차트 위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여기서 나는 좀 보고서 위주로 가고 싶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항목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이 업무에 많은 그 사용자의 설문조사 끝에 나온 워크플로우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파이낸셜 지수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선택을 다 하고 이제 그 크리에이트를 하면 물론 뭐 당연히 뭐 몇 초 만에 되진 않더라고요. 좀 많이 기다리고 나면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가 완성이 됐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뭐 무슨 사전에 템플릿이 있어서 뭐 렉 기반으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근사한 파이낸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더 재미난 것은 지금 어떤 템플릿에 근거해서 정말 이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좋은 그 템플릿이 보고서가 나왔고 물론 템플릿 안에서 이 숫자만 변경됐을 가능성이 전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숫자는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뭔가 마이너스지?라고 궁금해서 이걸 클릭하니까 여기에 이제 설명이 이제 다음과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은 뭐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했겠죠?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코멘트에 굉장히 좀 길게 적혀져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코멘트들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거를 좀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제가 그냥 간단히 물어봅니다. 제가 선택한 셀에 대해서만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인컴이 적은 이유는 코멘트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 파인 튜닝에 좋은 사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어떤 법률 지식을 말해주는 챗봇, 그럼 법률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파인 튜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 보통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AI 개발자분이나 저희 팀원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실 오늘 제 발표에 가장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허깅 페이스입니다. 허깅 페이스는 진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AI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허깅 페이스를 빼고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CP도 그리고 그 어떤 업체도 허깅 페이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허깅 페이스 이 웹 포털에 나의 플랫폼이 얼마나 많이 인테그레이션이 강하게 되어 있느냐가 AI 시장에서 더 실력을 발휘하거나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니냐의 차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입지를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허깅페이스 CEO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 이 허깅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허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일단 그럼 어떤 모델로 나는 파인 튜닝을 시작해야 되지? 허깅페이스에 들어오면은 뭐 여기 몇 천 개 있을까요? 72만 개 있네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모델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끌어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허깅페이는 CSP도 아니죠. CSP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모델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파지토리입니다. 근데 모든 컴퓨팅 파워들이 이 모델 레파지토리에 붙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어떤 모델을 하나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메타의 라마3 뭐 70빌리언을 제가 파인 튜닝 하고 싶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이 모델 카드를 보면서 이 모델은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파이썬 코드, 뭐 노트북이 열려 있으면 노트북, 그다음에 파이썬 코드, 그다음에 또 제가 어디선가 GPU를 확보해 놨겠죠. 그게 온프리미스가 됐던 SCP와 같은 클라우드가 됐던 거기에 내 코드에다가 이 허깅 페이스가 가져다 주는 일부의 그 뭐 임포트 또는 뭐 fro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소스 코드에서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트레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트레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허깅 페이스에서 지금 당신이 보고 계신 모델을 바로 이 밑에 보기 중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학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얼마나 연동이 깊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금 디커플드 되어 있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CSP가 보이죠. 제가 이걸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떤 그 스니핏, 어떤 그 조각 코드만이 나오게 되고 당신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어딘가 당신이 지금 또 이렇게 화면에 열어놓고 있는 그 CSP의 그 이제 그 AI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이제 이거를 붙여넣은 다음에 거기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동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허깅 페이스와.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좀 뒤늦었지만 DGX 클라우드라고 하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돌고 있는 저희만의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DGX 클라우드를
이 메타의 라마3 모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허깅 페이스와 연동이 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DGX 클라우드 딱 선택한 순간의 모습인데요. 허깅 페이스의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어떤 조직이신가요? 지금 DGX 클라우드 안에 제가 로그인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음에 그러시군요. 그러면 DGX 클라우드 안에 하드웨어는 뭘로 하시겠어요? 뭐 모델은 뭘로 하시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클릭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잡이 런치가 됐습니다. 이 허깅 페이스 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계셔서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볼 수 있고, 사실 이 학습은 어디서 돌아가고 있느냐? 내가 선택한 저 DGX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늦었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허깅 페이스와 같이 손을 잡고 아마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낮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트레인의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SCP가 옵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이 회의 전에 많은 관계자분들을 만나본 결과 SDS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역량, 부서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추진력 등을 보니까 제가 발표를 준비했을 때 이거는 그냥 약간 희망사항이고 플랜 B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충분히 이 허깅 페이스의 라마3 모델 클릭했을 때 SCP가 생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바로 애저입니다. 애저는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지금 SCP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ML 스튜디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바로 모델 카탈로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카탈로그로 제가 바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조그만 제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애저에 저는 모델 카탈로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파인 튜닝을 해야 돼. 나 데이터 이미 있는데 애저 위에서 어떤 모델을 갖고 나는 파인 튜닝을 할까? 제가 막 고르면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모든 모델을 다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애저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 뭔가 인스트럭트나 최시 붙지 않은 조금 생생한 모델 중에 라마2 7빌리언 또는 70빌리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라마2 70빌리언 모델은 반갑게도 이게 이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이 되어 있어 좀 이상한데요. 여기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지금 제가 클릭 몇 번 했죠? AI 스튜디오에서 모델 카탈로그 한 번 했고요. 여기서 모델 선정하는 거 했고, 이제 바로 저는 파인 튜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클릭을 몇 번 해서 가느냐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KPI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물론 클라우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UX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면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딧도 없고 어카운트도 없기 때문에 이걸 클릭했을 때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식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유튜브를 이제 출처를 삼아서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라마2의 어떤 모델을 갖고 파인 튜닝 하고자 할 때 그냥 팝업창 하나에서 끝납니다. 어떤 모델을 이 모델을 어떻게 이름 지었고 싶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마2 7빌리언 뭐 제가 NBA 좋아하니까 뭐 NBA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를 제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러닝 레이트, 뭐 배치 사이즈 어떻게 하실 거죠? 그냥 뭐 디폴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SCP에 있는 SA 분이나 뭐 물어보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귀하가 지금 이름 지으신 이 라마2 7빌리언 NDA 2024 파인튠 모델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끝나게 되면 지금 모델이 끝났고요. 이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컴플리트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다음 사례에서 말씀드릴 바로 인퍼런스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의 엔드포인트를 바로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SCP에 이 모델 허브 또는 모델 카탈로그를 담는 건 좋은데 어디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그걸 당연히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NGC에서 가져오시면 너무 비용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NGC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이거는 그냥 다 열려 있는 웹 포털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모델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모델즈를 클릭하게 되면 라마2, 라마3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델이 아까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 허브랑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델들은 일단 엔비디아의 니모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 니모 프레임워크의 포맷으로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서 컨버팅이 끝난 상태로 올라와 있고요. 니모 프레임워크에서 바로 학습이 가능하게끔 이제 조금 포맷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마2의 70 빌리언 모델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게스트로 들어와 있죠. 게스트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내가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I 선택해서 내가 지금 현재 뭐 SCP 위에서 이 모델을 다운받아서 니모 프레임워크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죠. 어떤 프레임워크로 돌아가는지는 그냥 나는 모델을 SCP에서 선택을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트레이닝을 눌렀을 뿐입니다. 데이터만 내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SCP의 두 번째 그 NGC의 카탈로그 이후에 어떤 두 번째 무기를 쥐어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니모 프레임워크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역시 NGC에 무료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테이너를 다운받아서 SCP 분들이 굳이 사용자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이 니모 프레임워크를 깔아 놓으시고 사용자는 SCP에 들어오셔서 그 모델 허브나 모델 카탈로그에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그 서밋을 하게 되면 이제 니모 프레임워크가 사용자가 선택한 설정에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로 열심히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모습이 AI 개발자, 어떤 불특정 다수의 AI 개발자 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허깅 페이스의 라마3에서 다른 CSP를 선택하는 것과 이 SCP 하는 건 뭐가 다르지? 일단 첫 번째 다른 점은요. 다른 CSP들은 물론 지금 저희랑 같이 뭐 니모 프레임워크를 그 CSP에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각 CSP가 갖고 있는 AI 전용 프레임워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CSP사 안에는 아직까지도 그 랜드마크격인 그 삶 안에 어떤 그 랩핑이 되어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SCP는 엔비디아 GPU에 특화되어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니모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점에서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물론 DGX 클라우드가 있죠. 지금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랑 SCP는 뭐가 달라라고 한다면 저라면 DGX 클라우드는 현재 국내 리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정도 있나요? 아주 소수의 그 리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별점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두 번째 고객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 마지막 고객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는 최근에 국내에 있는 그 CSP, 글로벌 CSP 3사의 관계자분들을 한 번 한 번 다 만나면서 이 마지막 고객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어떤 특정 고객사 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배달 도와주는 회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숙소를 잘 알려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렌트해주는 그런 곳도 있죠. 이런 곳들의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클라우드의 모유를 먹고 자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클라우드 프렌들리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보면은, 물론 제가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누군가 만든 AI 모델을 바로 내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델 학습하는데 단 1원도 들이지 않는 거죠. 물론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이겠지만요. 그리고 이 고객분들의 특징은 되게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파인 튜닝하는 시장도 물론 클 것이지만 그냥 라마3 아니면 오펜AI의 GPT-4o 이렇게 이미
범용적으로 쓰기에 너무나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뭐 아주 그 용도로만 쓴다면 정말 뭐 요즘 와인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똑똑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업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업체는 다른 사람이 호스팅하고 있는 LLM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 자사의 AI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확 와닿으시는 분이 있고 아직은 조금 반 정도 와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화면은 재미난 게 제가 바로 어제 밤에 이 오늘 발표를 위해서 발표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제 윈도우즈에서 코파일럿, 제가 윈도우즈 11을 쓰고 있는데 코파일럿을 클릭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코파일럿. 저는 이 코파일럿 참 아이콘이 설레요. 제 IT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할 때 너무 저는 재밌는데 그냥 심심해서 코파일럿을 연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이런 컨트리 가수를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얘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떤 모델이 이 답을 이렇게 멋지게 해줄까요? 구글만 치시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코파일럿은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제가 궁금해서 챗 GPT한테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클라우드 버전으로 있죠. 그리고 거기에 코파일럿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메일을 보낼 때, 나 이거를 정중하게 사용하는 메일을 좀 보내줄 수 있어? 밑에 원본 메일을 기반으로 좀 해줘. 뭐,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컨퍼런스 콜, 지금과 같은 이런 컨퍼런스 콜에 들어와서, 나 지금 30분 늦었는데,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 했어? 해줘. 이런 것들은 느끼셨겠지만 다 범용입니다. 뭐 서머라이제이션 요약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인 질의응답 이런 것들 다 범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도 지금 미국 어딘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거기에 있는 오픈 AI의 GPT 계열의 모델에 그냥 나는 답을 던집니다. 그럼 답을 던지면 거기서 답을 해요. 거기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럼 내 어플리케이션에는 그냥 그 답만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이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브리티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정말 SDS에서 멋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패브릭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아마 그런 것도 결국 뭐 똑같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세 개의 그 디지털 또는 클라우드 프렌들리한 비즈니스의 어플리케이션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러면 놀랍게도 정말 허무맹랑할 정도로 간단한 코드만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픈 AI 로그인을 할 거야. 그리고 모델은 GPT-4를 쓸 거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질문을 나한테 할 건데 나는 그 텍스트를 너한테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답을 해서 나한테 주면 나는 그 답을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단말기 형식으로 보여주기만 할 거야. 정말 저는 현명하고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빙 비용이나 오픈 AI의 API 비용이 적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허깅 페이스가 또 엄청나게 멋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학습에 모델 카드를 제공하는 그 유즈 케이스로 허깅 페이스는 굉장히 많은 AI 에코시스템을 확장했지만 이제는 저희한테 오시면요. 아까 여기 트레인 누르셨죠? 트레인 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끝에 보이시죠? 여기 인스트럭트라고 되어 있는 파인 튜닝까지 다 끝난 모델입니다.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쓰시길 원하시죠? 디플로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클릭하셨을 때 그럼 이 모델을 어디에 올려서 서빙을 저희가 해드릴까요? 이미 뒤에 CSP를 다 붙어 있어요. 허깅 페이스의 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요. 전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저는 어떤 모델을 선택합니다. 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그 어떤 모델을 나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는 이 모델이 어디서 돌아가길 원하냐면 지금 이 3사 중에 한 CSP에서 돌아가길 원해.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GPU를 사용해서 이거를 돌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또 SCP가 생긴다면 정말 설레는 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축을 다 끝내셨군요 하고
이제 다 마치면 지금 귀하가 선택하신 그 모델이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리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이고요. 막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모델은 열심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쿼리를. 그러면 나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아주 간단한 코드만으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을 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목적지를 향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모델을 선택을 했으며 나한테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너가 그거를 열심히 추론을 해주고 그 답을 나한테 줘. 이렇게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CP에도 이러한 인프런스 엔드포인트를 마구마구 만들어 놓고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소규모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을 꼭 허깅 페이스의 뭐 해외 호스티드 API LLM 리전이나 저 미국에 있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아니라 만약에 라마3가 엄청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채로 SCP에 둥둥둥 뛰어 있다면 거기를 파이프라인을 꽂고 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질문을 거기에다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국내에 있는 고객들이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그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클라우드 프렌들리한 그런 여러 가지 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뭐 국외 기반의 어떤 호스티드 API LLM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질문을 날리고 답을 받고. 근데 만약에 SCP에서 호스티드 API LLM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before와 after로 상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그냥 올릴 것이냐, 그냥 뭐 어디 올라가 있는 모델 다운받아서 그냥 SCP에 올릴 것이냐,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제 엔비디아의 인프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님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엔비디아가 유료입니다. SCP 분들께서 이 님을 SCP 위에 얹으시려면 소정의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한번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고 그만한 라이센스 비용과 치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님 안에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소타 모델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엔비디아 GPU에 더 최적화합니다. 최적화해서 이쁘게 소위 뭐 요즘 그 기술 용어를 말아서 컨테이너화 한 겁니다. 이 컨테이너를 그냥 딱 어딘가에 어떤 GPU 위에 얹기만 하면 이제 다른 수많은 AI 개발자들은 거기에 HTTP로 질문을 날릴 수 있게 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API 형태로 다 이제 이쁘게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님을 그 사용하신다면 라마3의 8빌리언과 라마3의 70빌리언 이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날마다 쏟아지는 또는 매달 쏟아지는 소타 모델들이 이 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라마3를 다운받아서 쓰는 것과 당신들이 최적화했다라고 해서 님 안에 들어가 있는 라마3와 진짜 레이턴시나 트루풋이 다르냐? 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봤고요. 그게 사실 그 첫 번째 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어서 사실 뭐 그냥 날 것을 썼으면 GPU도 좀 많이 쓰고 비용도 나가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그 모델의 응답 속도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치는 되게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쏟아져 나오는 소타 모델들을 굳이 실력이 있는 분일지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뭐 예를 들면 돈으로 치환하셔서 이렇게 그냥 한 번 1년에 어떤 구독료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매달 님의 추가되는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님을 SCP 분들이 그 SCP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GPU당 1년당 어떤 그 비용을 지불을 하시게 되면요. 그 GPU 위에서 이제 님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NGC에 현재도 그냥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도 님은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get 컨테이너를 해서 뭔가 내가 명령어나 URL을 복사하려고 하면 이제 팝업 창이 뜨면서 뭐 평가판 또는 이제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뜨게 되고요. 이제 라이센스 이시 제가 직원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살짝
조금 개발자분들에게 친숙한 슬라이드가 한두 장 나올 텐데 너무 이렇게 소화불량하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님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도커를 풀해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 저는 이제 도커를 실행할 겁니다. 그럼 이 실행할 때 현재 이 님이 제공하고 있는 모델이 복수개가 있어요. 지금도 이미 2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당신은 어떤 모델을 이 컨테이너로 실행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고 님은 뭐 GPU가 10개 있으면 그 10개마다 다 님을 띄어 올리고 싶은 거예요. 또는 뭐 GPU 하나에 님을 2개 띄어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내가 봤더니 수요가 라마 3 70빌리언도 있는데 라마 3 뭐 8빌리언도 있다. 그럼 서로 다른 모델을 서로 다르게 명시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워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 엔드포인트 SCP에 이렇게 잘 올려놨어요. 여기에 파이프 꽂고 마음껏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세요. 저희가 동접사 수 늘어나면 엔비디아로부터 GPU 사서 조금 더 늘려 놓을게요. 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치면 이걸 사용해서 이제 질문을 날려야 되는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 AI에 던지는 그 소스 코드와 거의 형식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사실 님을 사용했을 때의 소스 코드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라이브러리 이름도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똑같이. 나는 다만 그 오픈 AI로 향하지 않고 SCP에 나는 목적지를 두고 질문을 던질 거야. 그리고 그 SCP에 들어가기 위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SCP에서 이 운영자분들이 올려놓은 모델이 뭔지를 나는 사전에 알고 있을 거고 그 모델, 난 이 모델 쓸래. 이 모델한테 나는 질문 던질래.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여기 컨텐츠나 이런 데 질문을 던지고 이 SCP 위에서 윙윙 돌아가서 답을 해주면 나는 그냥 어디선가 저기 A라고 하는 회사에 조그맣게 이제 개발하는 그 코드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붙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밑에는 답을 포문을 통해서 프린트아웃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발표 2장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이거는 오히려 아키텍트 분들이 눈이 조금 이렇게 커질 수 있는 2개의 장표예요. 그러니까 라마3 70빌리언 요즘에 모델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엔비디아가 나름 최적화했다고 했는데 2자릿수 빌리언일 경우에는 H100 GPU도 일단 최소 4개가 필요합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인데 물론 저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고 어떤 추정을 하냐면 저희 팀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좀만 최적화 더 하면 70빌리언 2개로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님이 첫 시장에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일단 잘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H100 4개 또는 8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님 컨테이너를 실행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도 명시하지만 그 모델의 프로파일, 나는 현재 A100을 갖고 있으니까 A100에 4장으로 할래. 또는 나는 L40S니까 L40S 뭐 4장으로 할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마3 8빌리언 같은 경우는 예상하셨겠지만 하나 또는 2개의 GPU로 하나의 쿼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PU도 조금 A10G라고 하는 조금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GPU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긴 시간 동안 저는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되게 뭐 혼자 떠들었지만 너무 재밌었고요. 뭐 원격이지만 반응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 말씀드립니다.